우리가 캐릭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자 열들을 저장하기 위한, 즉 문자 열들의 1차원 배열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를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다차원 배열을 배울 때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1차원 배열의 묶음이다 라고 표현했었죠. 현재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이 1차원 배열로 표현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1차원 배열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문자열들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묶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자형의 2차원 배열을 통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첨자가 그룹의 개수, 두 번째 첨자가 그룹당 요소의 개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내가 캐릭터 타입의 2차원 배열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그룹의 개수라는 건 뭐예요? 몇 개의 문자를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문자열 5개를 하나의 배열로 묶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 5라는 값을 써주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기는 그룹당 요소의 개수이니까 현재 2차원 배열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룹의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문자열의 배열을 위한 2차원 배열의 이 두 번째 크기는 각각의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문자열의 크기 플러스 1의 값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가장 긴 문자열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플러스 1은 왜 줘야 되느냐? 넓문자까지 포함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크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달러화에 보면 동전들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5개의 동전들마다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1센트짜리 동전을 페니, 또 50센트짜리 동전을 할프달러 등으로 불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개의 동전들의 이름을 하나의 배열로 묶고자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을 선언을 한 것이에요. 자, 문자열 하나만 저장할 거라면 캐릭터 타입의 1차원 배열을 써주면 되는데 이런 문자열이 5개 묶일 것이기 때문에 5개의 그룹을 갖는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한 것이고 이 5개의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문자열이 할프달러라는 넓문자 포함해서 1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x12짜리 배열을 선언을 해준 것이죠. 선언한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은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이니까 중첩된 괄호를 통해서 개별적인 문자들의 나열을 써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문자열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그저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개의 리터럴을 나열을 해줌으로써 0번 그룹,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4번 그룹의 각각의 초기 값들이 되도록 지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초기화되어진 배열의 메모리 저장 상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의 시작서부터 연속된 60바이트의 각각의 문자열들이 12개씩 12개씩 할당되어진 그룹에다가 각각 배치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치되어진 문자열의 경우 보면 이 회색으로 표현되어진 부분들은 현재 메모리가 할당되었으나 어디에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즉 낭비되어지는 메모리의 일부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의 배열들을 2차원 배열을 통해서 구성을 할 때는 메모리 활용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포인터라는 걸 배우면 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긴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직 포인터를 배우기 전까지는 앞서서와 같이 2차원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들의 배열들을 구성하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진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에 각각의 문자열들을 출력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페니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에 0x0, 0x1, 0x2, 0x3, 0x4라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의 문자로 출력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넓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더 간단하게는 페니라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서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처럼 출력해라 라는 의미로 %s라는 형식 코드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현재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에 0번 혹은 1번 내가 원하는 i번째 그룹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i번째 그룹의 첫 번째 요소,
뭐 예를 들어서 $0.5라고 해본다라고 하면 코인네임스의 4by 0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죠. 그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 %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더 간단하게는 2차원 배열인 경우에 첨자를 하나만 써주게 되면, 즉 0, 1, 2, 3, 4라는 그룹에 대한 첨자만 하나 써주게 되면 그 그룹의 시작 주소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for 반복문을 사용을 하기를 코인네임스의 i번째 그룹의 시작 주소를 얻어내고, 2차원 배열인데 첨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건 시작 주소가 될 것이고, 해당하는 그룹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서 문자열처럼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printf 내부적으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에 대해서 물론 5개의 초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룹의 개수는 생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x12짜리 배열에 대해서 모든 요소들을 출력하는 print coinnames라는 함수를 한번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print coinnames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캐릭터 타입의 2차원 배열, 즉 한 그룹이 12개씩 묶여진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캐릭터 네모가로 2개 써주되 그룹당 요소의 개수를 꼭 써줘야 한다라고 했었고, 추가적으로 몇 개의 그룹이 전달될 것인지를 정수형 변수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코인네임스라는 배열의 시작서부터 5개의 그룹만큼씩 처리하되 각각의 배열 요소는 캐릭터 타입이고 한 그룹은 12개씩 묶여진 2차원 배열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print coinnames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룹의 개수만큼 반복하기를, n번 반복하기를 cn이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배열에 대해서 i번째 그룹의 시작 주소를 전달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i번째 그룹의 시작 주소부터 처음 만나는 널문자까지 출력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배열의 경우와 문자열의 경우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자, 다만 함수 안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질 때 횟수를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를 통해서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꼭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배열로 표현되어지다 보니까 일반 배열에서처럼 문자열을 복사한다라든가 문자열을 비교한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연산자만 가지고서는 문자열들에 대한 그런 복사나 비교 처리들을 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면 배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번거롭죠. 앞서서 계속 언급했지만 문자열은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자주 사용되어지는 문자열들을 우리가 매번 복사하기 위해서 또 비교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좀 번거로워지니까 현재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문자열 관련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어지기도 해요. string.h라는 헤더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데 보면 str 어쩌구라는 형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함수의 선언들을 나타낸 것이죠. strlen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아서 그 길이를, 널문자를 제외한 길이를 정수값으로 반환을 해줘요. strcpy라는 함수는 두 번째 문자열을 첫 번째 캐릭터 배열로 복사해주는 일을, strcat라는 함수는 두 번째 문자열을 첫 번째 문자열 뒤에 연결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줍니다. 다만 두 함수 모두 다 첫 번째 문자열 배열의 길이가 두 번째 내용들을 담기에 충분해야지만 적절하게 동작되어질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메모리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strcmp라는 함수는 두 문자열을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를 때에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나타내 주는데 사전식 배치 순서에 따라 더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의 값을 반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간단한 사용 예를 봅시다. 현재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시켜 주었고, 이 str 어쩌구라는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면 scanf 때 사용했던 것처럼 이 crt secure no warnings라는 심볼 네임을 정의를 해줘야지만 적절히 수행이 되어집니다.
자, 프로그램을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해보면 현재 message1이라는 배열이 선언됐고 message2라는 배열은 선언은 되었으나 초기화되어지지 않은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str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message1이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세매라 라고 해주면 현재 5라는 널 문자를 제외한 실제 그 문자열의 문자의 개수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strcpy라는 함수는 message1의 내용을 message2로 복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현재 message2도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한다 라는 행위를 보면 변수로 사용을 하면 이런 형태를 쓰잖아요. message1의 값을 message2로,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string copy 역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 집어넣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strcat라는 함수는 기존의 message2의 내용에다가 두 번째 문자열을 덧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열을 다룰 때 문자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얻을 수 있었고 문자열 리터럴 상수도 보면 상수 영역에 대한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프로그램 수행해주면 이제 message2라는 배열의 끝쪽에 느낌표 두 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string copy는 첫 번째 인자로 갖고 있는 문자열에 어떤 내용이 있던지 상관없이 두 번째 인수로 전달된 문자열을 배열의 제일 앞에서부터 집어넣어서 두 배열을 같이 만든다라고 한다면 strcat라는 함수는 현재 첫 번째 문자열의 내용을 유지한 채로 그 뒤에 두 번째 문자열을 덧붙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각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반드시 두 번째 인자를 복사받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strcmp라는 함수는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일을 할 텐데 역시 이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와 이 문자열 상수의 시작 주소를 통해서 두 문자열에서 모든 문자가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일치하는지를 일일이 비교해주는 처리들을 수행해서 같으면 0을 반환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문자열이 현재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번 학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 string.h라는 헤더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함수들에 대한 사용 방법보다는 저건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문자열을 조작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함수의 도움 없이 실제 이런 함수들이 처리되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